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요 리터칭 강좌 중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유리 뒤에 오버레이 씌우는 거 그죠? 지금도 계속 씌우고 있네요. 깊이감을 더해주는 그쵸? 최근에는 진짜 이 작업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때만 좀 독특하게 이렇게 오버레이 색을 씌우고 나면은 유리마다 색깔은 똑같은데 좀 뭔가 깊이감이 다르게 느껴져 가지고 좀 다양성을 확보할 수가 있죠. 자, 유리에 창 불 켠 것 옮겨 가지고 조금씩 창에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혹시 마이크 음량이 너무 작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볼륨을 좀 더 올려 놓을게요 지금. 자, 이렇게 구석구석 띄엄띄엄 우리 저 벽돌이나 큰 판넬 작업할 때 약간 어둡고 밝게 했던 그 효과 내는 거랑 비슷한 작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질간에 깊이감을 더해줄 때 저렇게 해주면 괜찮죠. 요즘은 렌더링에서 거의 다 해결되니까 이때만 해도 렌더링이 굉장히 퍽퍽하게 나와가지고 이런 작업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다음 무슨 작업을 할까나. 나무 패널 왜? 음영 잡아주려고 하는 것 같네요. 1층 나무 패널 목재 패널의 아랫부분 잘라내고 위에 부분 지우고 밑에 부분만 어둡게 주겠죠. 깊이감을 느낄 수 있게. 그쵸? 1층에 저렇게 셋백되어 있는 느낌을 그림자를 더해줌으로써 저물에도 유리에 불을 살짝 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낮이라도 그죠? 실내에 불을 어지간하면 거의 다 켜놓고 우리가 일을 합니다.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불을 다 켜주는 게 좋으냐? 그게 아니라 또 빛 받는 부분에는 불을 켜지 않고 어두운 부분에 불을 켜주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은 저기 날개 부분에 빛 받는 부분을 좀 더 하이라이트를 먹여가지고 저 날개를 약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여하튼 빛 받는 부분은 한 번 더 태우는 편입니다. 렌더링 걸 때는 최대한 재질이 타지 않게 약간 어둡게 렌더링을 걸거든요. 왜냐하면 탄 이미지를 포토샵에서 다시 재질을 살리기는 힘들어요. 힘든데 재질이 살아있는 면을 태우기는 쉽죠. 그죠? 칼라 다치로. 그래가지고 렌더링 걸 때 가장 중요한 게 재질감이 끝까지 살아있을 것. 그걸 가장 중요시 여겼고 예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지간하면 아무리 빛을 받고 하이라이트가 있더라도 태우지는 않습니다. 렌더링에서는 이렇게 포토샵에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재질감이 죽지 않을 정도로만 태우고 끝내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또 리터칭 하면서 계속해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반사되는 곳에 아무래도 녹색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반사를 컨트라스트를 올려서 좀 더 쨍하게 반사를 줬죠. 너무 심하다 싶어서 다시 취소하고 살짝 올린 모습. 그리고 이 작업은 좀 오버했죠. 하이라이트 부분을 퀵마스크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반사를 넣는데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됩니다. 이제 내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네. 잘난 척 하려고. 이렇게 판넬이 반질반질한 효과를 내려면 저렇게 하이라이트를 주는 것도 괜찮죠. 반사에 대한 하이라이트. 제가 하고도 좀 민망한 작업이네요. 자, 건물은 대충 닦은 것 같은데 이제 드디어 관목 그죠? 관목을 드디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휘어져가는 관목을 표현해냈죠. 저 도면상에도
저렇게 주차 공간과 우리 사이트를 구분시키는 좀 관목이 높게 배치를 시켜놨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담장 같은 관목을 이때 배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소장님도 좋아하셨습니다. 요즘에 바로 낭떠러지라 가지고 그죠? 이후로도 이 관목 조경을 쓴 적은 거의 없어요. 네, 이렇게 담장 같은 관목은 투시도 할 때 잘 안 써지더라고요. 약간 낮고 동글동글한 거 써지는데 그죠? 이렇게 끝부분을 따내서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보이겠죠? 약간 공간감이 좋아야 리터칭 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공간 지각 능력이라고 하죠. 이렇게 면을 부드럽게 따가지고 최대한 입체감 있게 보이게. 그리고 음영 조절을 해가지고 저 부분에 약간 어둡게, 그죠? 자, 이놈을 이제 휘어가지고 높이를 좀 줄이려고 패드 값을 준 상태로 라sso 툴로 이렇게 높이를 좀 줄여줬네요. 너무 높아서. 라sso 툴에 패드 값을 줬기 때문에 뿌옇게 잘라져서 흔적이 남지 않죠. 살살 돌려가지고 저 라운드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자, 혹시 모르니까 원본은 하나 복사해서 내비두고 그죠? 또 필요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자, 저 반대편 넘어가는 주차장 입구부터 이까지 관목을 정리를 하고 이제 저 두 녀석을 부드럽게 이어주면 되는데 그 작업을 한번 천천히 감상해 보시죠. 이걸 여러분들이 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도 작업을 하는구나 정도만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빛 방향 때문에 윗부분을 어둡게 주고 그죠? 측면을 밝게 해가지고 입체감을 더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왼쪽에서 빛을 받으니까 윗부분은 살짝 어둡고 왼쪽 면은 더 밝게 저런 식으로. 예전에 내가 한 걸 보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느껴지지? 이때도 좀 빨리 한답시고 빨리 한 건데 좀 답답하네요. 어두운 부분 밝히고 다 밝히고 넘어가네요. 왜 저러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두고 보죠. 어떻게 하는지. 제가 영상을 미리 보고 코멘트를 준비해야 되는데 늘 변명하듯이 오늘도 바빴죠. 자, 그래서 저기 조경 라인까지 저 높이를 맞춰주느라고 저 번복돼가지고 저 겹치는 이미지 부분은 라sso 툴로 정리하면 될 건데 그죠? 저렇게 해서 라sso 툴로 복사해서 잘라내도 똑같지. 옆에 걸 따와 옆에 걸 시킨 대로 안 하고 말이야. 저 두 개 어긋난 부분만 이제 스무스하게 연결하면 되겠죠? 저렇게. 이때는 이제 워프 기능이 없는 포토샵 7이었나? 하여튼 워프 기능을 몰랐을 때 같네요, 제가. 컨트롤 뒤로 오프 해가지고 구부리면 되는 걸 저렇게 하나하나 돌려서 구부렸죠. 그래서 저 부분 지우개를 집어서 부드럽게 이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부드럽게 지워서 라운드 느낌 나게, 그죠? 지금 봐도 잘했네. 네, 저 관목이 마치 라운드형으로 자란 것처럼. 저 앞에, 그렇죠. 저 난간을 레이어 마스크로
떼어내야 되겠죠. 레어 마스크 씌워가지고 온본은 훼손되지 않게, 저 관목의 온본은 훼손되지 않고 저 레어 마스크로 잘라내서, 그죠? 혹시 난간 수정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수정에 대비하는 자세 리서칭 하면서, 이 다음에 다른 작업은 없을 거라는 둥 작업을 하면 곤란합니다. 어떤 수정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는 자세로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자, 조금 약간 좀 어색해서 선택해서 약간 어둡게 주겠죠. 패드값 준 라쏘로 잘라내고, 그렇죠. 저렇게 동글하게. 아까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보여도 레어 마스크로 지운 겁니다. 저 뒤에 지금 우리 경계석 라인이 희미하게 지나가는 게 보이시죠? 투명도 주기도 하는데 저렇게 윗부분만 날리기도 합니다. 자, 반대쪽에 조경도 안 쉽네요. 이렇게 중구난방 작업을 하다니 약간 튀어나온 부분 밀어내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항상 이미지 작업을 끝내고 멀리서 보고 전체 이미지에 조화가 되는지, 색상은 괜찮은지, 발계는 괜찮은지 전체를 샷을 한 번 더 보고 또 확대해서 줌인, 또 작업, 또 줌아웃 확인, 그 작업의 반복이죠. 그죠? 여러분도 작업하실 때 전체 이미지를 자꾸 보면서 이미지가 완성돼가는 모습을 관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와 색감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자, 경계석 넘어오는 녀석들을 라쏘 툴로 패드값을 먹인 후에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 밑에 저 얕은 그림자 덕분에 이 관목이 어색하지 않고, 그죠? 자리에 탁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 잘라내고, 저기 경계석이 덮치는 부분도 역시 레어 마스크로 씌워주겠죠. 그렇죠? 검은색을 채워가지고. 그리고 저 부분에 그림자를 또 빼놓으시면은 곤란합니다. 저렇게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엔 항상 그림자 처리. 물론 안 해줘도 되는 구간도 있지만 저 정도는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저 녀석도 지워버리고, 자, 다음엔 간판 넣으려고 하나? 간판 작업 하려고 분위기를, 그렇네요. 간판 작업을 제가 약간 건너뛸게요. 요놈은. 자, 이렇게 써가지고 글자를 딱 정하죠. 폰트를 정해서 색상을 정하고 가상의 박스를 만들어서 그 박스만큼 M 툴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먹여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간판 넣기의 정석 기억나시죠?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간판 넣기 그걸 한 번 더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글자 넣으려고 하니까 저런 글자들이 좀 걸리네요. 대충 레인보우니까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샥샥 지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나중에 귀찮은지 화이트로 다 날리고 있네요. 하긴 뭐 이런 광고 이미지니까, 그죠? 중요한 건 우리 건물에 대한 그 명판이 더 중요하겠죠? 무지개 살리네요, 그래도. 그래서 남산정 요양병원. 이 자리에 지어졌는지 아닌지는 저도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간판 넣기에 대한 뭐랄까 아주 확실한 나만의 스킬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던 때여 가지고 이렇게 좀 박스 처리도 좀 어설프게 하고 있죠. 지금 같았으면은 좀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는데 아주 글자도 근처 색을 따와서 지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폰트에 걸글 치는 느낌이라 가지고 싹 지우고 있죠. 그리고 남산정 요양병원을 원래라면 놓는 위치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 박스를 그 위치에 맞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약간 대충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때는 이제 감으로 했네요. 감으로 전체 그 소실점 방향으로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만의 감으로 이런 걸 배우시면 안 됩니다. 저 간판 넣는 법 강좌 다들 보시고 그걸 따라 하셔야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감으로 하는 것 안 좋습니다. 솔직히 이런 큰 간판에는 이렇게 입체감을 안 줘도 되는데 살짝 줬죠. 그림자 놓고 두께 놓고 이때 쓸데없이 좀 디테일하네요. 그죠? 음량을 한 번 더 잡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신데 이렇게까지 해주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하면 좋죠. 실내 인테리어에 우리 글자 타이포그라피라고 하죠. 그런 것들 들어갈 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빛의 방향에 따라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진짜 마치 렌더링 건 것처럼 이게 포토샵에서 한 건지 렌더링 건 건지 헷갈릴 정도로 이쁘게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또 실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한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작업에 대해서 디테일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은 이렇게까지는 여러분들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살짝 건너뛰어야 되겠네. 약간 밝게 해줘. 잘라서 살짝 밝게 표현했습니다. 아무래도 입체감이 좀 더 좋아지죠. 하지만 노력 대비 비주얼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까지 작업해 주지 않습니다. 아까 그 부분 약간 더 밝혔죠. 그죠? 뒷부분에 떨어진 그림자를 투명도를 넣어서 살짝 깔아줘서 입체감이 느껴지도록 놓고 있습니다. 그림자를 약간 녹색으로 했죠. 그죠? 저 색이 반사되는 느낌으로. 그리고 브러쉬로, 검색 브러쉬로 저런 사이사이에 살짝살짝 입체감을 더해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더 디테일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두 번, 세 번 터치를 하지 않죠. 근데 이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죠? 그죠? 자, 그림자 좀 더 어둡게 해서 입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결국 이게 화이트로 색상이 변경됐던가 여하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리터치라면 이쪽에 그냥 그림자가 뭐고 그냥 글자만 딱 박아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간판인데 좀 과하게 디테일을 추가했네요. 화이트로 가자. 화이트. 화이트 좋네요. 오케이. 화이트 색을 다 빼고 화이트로 그림자의 색까지 다 빼고 그렇지. 보통 간판까지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그죠? 광고 일이 아니고서요. 가끔 요렇게
지정 간판, 공장 할 때는 간판이 가장 많이 들어가죠. 여하튼 간판 넣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강좌를 한번 더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고 넣을 줄 아는데 안 넣는 거하고 넣을 줄 몰라서 안 넣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기 스팬드럴이라고 하나? 그 느낌을 내달라고 수정사항이 와가지고 라이트로 밝히고 저기 아마 세로로 줄을 끌 건데 지금 안 끝나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이때 이 녹화를 한 열 몇 편으로 나눠서 했거든요. 작업하면서 계속. 그래가지고 영상이 약간 좀 끊기는 맛이 있습니다. 그 점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자, 다음 작업은 사이트 채널 확인해가지고 지금 잘라내는 모습을 보고 계시네요. 잔디블럭이라고 그때 매핑을 했는데 그냥 초록색으로 보이죠. 초록색 돌바닥. 그래서 그냥 통으로 작업했던 기억이 납니다. 녹색을 좀 진하게 해줄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네요. 지금 자, 그리고 사이사이 오솔길 빨간색 채널로 컨트롤 J 그래서 좀 밝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 사이 길이 보이도록 아무래도 요양병원이면 나이 드신 분들 이제 마당에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내도록 저런 이제 오솔길을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근데 저 안에 물기를 좀 너무했다. 너무 오버한 것 같다. 자, 나무 패널, 목재 패널에 하부를 약간 어둡게 잡아서 저 바닥하고 붕 떠 보이지 않도록 살짝 어둡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다음 작업은 무엇일까요? 난간 밝히고 콘트라스트 저 뒤에 조경 난간 밝힐 것 같네요. 그죠? 난간 떼어내서 보여주지도 않고 이때 제가 최초로 영상을 녹화하던 때라 가지고 좀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 방송 녹화에 대해서 예, 지금 난간을 여러분 못 보셨겠지만 채도를 빼고 브라이트 콘트라스트 올려가지고 입체감을 더하고 하는 작업을 했네요. 제가 이 당시에 이틀에 걸쳐가지고 작업하면서 퇴근하면서 껐다가 다음날 출근해서 켜가지고 다시 녹화를 시작하고 뭐 그런 식이었거든요. 자, 그 앞에 이제 제가 자주 쓰는 그림자 전방 그림자 소스 배치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전방에 꼭 그림자가 아니더라도 붓터치로 약간 어둡게 잡아주는 게 좋은 게 우리 건물 쪽으로 시선을 좀 더 주기에 딱 적합한 오브젝트죠. 그림자가 꼭 그림자가 아니더라도 건물 그림자도 괜찮고 내지는 그냥 어두운 잔디 정도로 표현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만화 그릴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집중선 효과로 우리 건물 쪽에 쫙 빨려들게 시선이, 그죠? 지금 이 나무도 약간 이렇게 집중선 느낌으로 건물에 다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림자 방향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전방 그림자는 좌측이든 우측이든 상관없이 이 공간을 이렇게 어둡게 잡아주는 느낌만 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색하지 않은 위치를 설정해서 배치를 하고 컨트롤 Z로 앞전 상황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가 리터칭 할 때 약간 특징이 그런데 밝기를 밝히던 아니면 색감을 조절하던 크기를 줄이던 컨트롤 Z로 전과 후를 내 눈으로 비교를 하면서 전체 이미지로 한번 비교를 해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게 바뀜으로써 얼마나 우리 이미지에
어떤 효과가 들어갔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거죠. 컨트롤 Z로 취소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냥 이렇게 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전체적인 그림의 밝기를 살짝 올려줬죠. 붓터치로. 요도 레이어 마스크 내지는 브라이트 콘트라스트 레이어 추가로 작업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컬러 덧지나 또 아니면 오버레이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도 여러분 자주 보셨죠? 자, 스크린 레이어 씌워가지고 빛 받는 부분을 한 번 더 강렬하게. 황혼일 때 이런 느낌 참 좋잖아요. 이렇게 빛이 반사되면서 저 그림자 부분까지 저 빛이 먹고 들어가가지고, 그죠? 황혼일 때는 노란색 그대로 두는 게 좋고, 주경일 때는 약간 푸른색이 좋죠. 이제 약간 화이트로 갔네요. 화이트에 옐로우 그대로 있네. 저렇게 빛 받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토샵에서 재질을 태우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이라이트가 받아야 될 공간에 내가 이 정도 태울 거야 라는 계획적으로 태우는 이미지는 괜찮은데, 렌더링에서 만약에 이렇게 태운 상태로 넘어오면은 제가 이제 그만큼의 드라마틱한 효과를 줄 수가 없게 되죠. 자, 가우션 블러 먹여서 좀 더 부드럽게 면을 정리했습니다. 어두운 부분 한 번 더 잡아주나요? 아, 저 부분을 너무 잡아먹어서 줄이고 있네요. 예. 그렇죠. 너무 밝게 먹고 들어와도 음영 부분이 좀 불명해지죠. 그래서 컨트롤 Z로 다시 확인해보고, 이 정도 해서 지우개로 뒷부분 살짝. 하나의 소스를 넣는데도 이렇게 여러 번 작업을 리터칭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놓고 땡 하면은 그게 이제 초보에서 중수로 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초보분들은 이제 하나하나 배치하기도 급급하고, 중수가 되면 배치함과 동시에 그 현장에 맞게 색상을 바꾼다든가 크기를 살짝 조절한다든가 투명도 조절한다든가, 그런 후속 조치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제 빛 받는 부분 이렇게 밝히고 있는 모습. 꼼꼼하게 구석구석 켜주고 있네요. 뭐 이 정도 재질에는 저렇게 태우지 않아도 되는데, 여전히 오버한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네요. 자, 이거는 이제 단축키 R로 손가락으로 민대는 거 있죠. 민대가지고 하이라이트 부분을 좀 당겨 내고 있는데, 그냥 지우지. 억지로 지금 자리에 배치를 하고 있네. 굳이 저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녹화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저기도 하이라이트 꼼꼼하게 챙겨놓고 있습니다. 자, 하이라이트 먹이는 모습. 다 끝난 것 같네요. 그죠? 사람 놓고 조경 조금 더 하고, 그죠? 여기 판넬 부분에 또 하이라이트 잊지 않고 채워놓고 있죠? 길쭉하게 빼서 면이 확실히 살도록 날개. 색을 약간 녹색으로 바꿔주면 좀 더 좋겠죠, 그죠? 주황색보다. 금방 빨리 지나가서 그런데 주황색일 때보다 이 자체의 색깔을 반사할 수 있게 녹색으로 색상을 바꿔줬습니다. 곳곳에 노출 콘크리트까지 이렇게 꼼꼼히 태워주고 있네요. 이때 요 태우는데 약간 좀 재미를 들렸던 것 같아요. 쓸데없이. 자, 노출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도 비록 시멘트지만 반사가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그죠? 우리 건물에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 재질이 있을 때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시공이 잘 된 곳에 가면
내 얼굴이 비칠 정도로 반사가 잘 먹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받을 수도 있다 라는 설정이죠. 근데 저 구멍 위치가 참 마음에 안 드네요. 그죠? 매핑으로 처리한 거라서 좀 한계가 있는 재질입니다. 이제 추후에 나중에는 우리가 노출 콘크리트 작업할 때는 3D로 구멍을 다 파줬어요. 이렇게 똥똥똥 정확한 도면 위치에 따라서. 이때는 그냥 매핑으로 떼어 넣었던 것 같습니다. 유리 부분 한 번 더 음영을 잡아주고 있네요. 하부 유리가 아무래도 상부 유리보다 조금 현란한 게 좋겠죠. 로비니까. 자, 그리고 말씀드리는 순간 조경 가져와서 잘 쓰지 않는 이 조경. 그죠? 조경사들이 동글동글 예쁘게 깎는 이 조경. 이 조경은 정말 쓰기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도면상에 이 조경을 넣어달라는 그 조경 도면을 확인하고 제가 이걸 놓고 있었지, 어지간해서는 이런 조경 쓰기 힘듭니다. 그냥 약간 퍼지는 느낌의 조경으로 조경의 시선이 뺏기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 조경을 쓰게 되면 너무 동글동글 해가지고 이쪽으로 시선이 좀 쏠리는 편이거든요. 좀 인위적인 조경이죠. 자연스러운 조경을 위해서 이런 조경은 좀 꺼리는 편인데, 여하튼 이때는 이 조경을 썼네요. 자, 레이어 마스크 씌워서, 그쵸? 조경이 어느 만큼 올라오는지. 똑같은 나무로 보통 딱딱딱 심게 되는데, 이 조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으면 또 티가 또 너무 많이 나요. 그죠? 이 패턴이 탁 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다른 새 그루의 나무를 심고도 지금 뒤집고, 예. 하부를 이제 잘라내서 원래 낮은 것처럼 만들겠죠? 저렇게. 그렇죠. 나무가 너무 또 튀어도, 그죠? 문제가 되죠. 조경 컷이라면 물론 조경이 좀 튀어야 되겠지만, 여하튼 그 각 컷의 성격에 따라서 맞는 조경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잘라서 뒤로 보내고. 딱 꼼꼼하다. 그래서 약간 어둡게 주겠죠? 네. 위에도 너무 떠있다. 버섯처럼, 그죠? 약간 낮춰주고. 자, 다음 조경. 역시, 약간 바로 세워주고, 하부, 잘라내고. 저렇게 하면, 약간 높은 나무 느낌에서 이렇게 좀 약간 낮은 느낌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어차피 가위로 동글동글 잘라내는 조경이기 때문에 약간 둥글게 처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약간 더 줄이고, 엄만 해도 왼쪽보단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약간 점점 줄어드는 게 맞겠죠. 좀 더 잘라내서 뒤로 보내야 될 것 같아. 레이어 뒤로 배치를 해서 이렇게. 오프가 있었네. 허허. 아까는 안 쓰고. 아까 오프를 썼어야 되는데, 그죠? 이게 CS 시리즈가 맞네. 그러면 7이 아니었고. 여하튼, 네. 아까 관목 배치할 때 오프로 써야 되는데, 이게 제가 자주 쓰는 관목 또 나왔네요. 그죠? 관목으로 동글동글 관목의 하부를 잡아주고, 어떤 조경이든지 간에 그 나무만 탁탁탁 배치되는 조경은 잘 없습니다. 나무가 배치된 밑에 이렇게 약간 풍성한 조경이 들어가죠. 낮게 깔리죠. 조경 관련 여러분 그 책 같은 걸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책을 본 게 아니라 예전에 그 조경회사하고 일하면서 관련된 자료를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PDF 파일로 아파트 조경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조경에 대한 뭐 기본 원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어가지고
좀 적용 작업할 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뿐이었지만. 자, 낮은 적용 배치해서 저 부분 렌더링에는 이제 수공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닥치고 적용으로 밀어버렸죠. 제가 차후에 수정이 됩니다. 폭포로. 폭포. 자, 워프 기능을 활용해서 조경을 풍성하게 끌어올리고, 물론 좀 깨지지만 이렇게 좀 멀리 있는 조경은 좀 깨져도 상관이 없죠. 오히려 좀 깨져서 블러가 먹히는 게 좀 더 거리감도 느껴지고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 부분 너무 깔끔하게 잘리는 게 보기 싫어가지고 저렇게 처리를 하고 있네요. 저까지 이제 조경이 타고 내려오도록 설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네. 컨트롤 T로 내려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조경 모습을 표현을 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저 뒷공간에 조경에 있을 거니까, 그죠? 살짝 더 표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조경의 음영을 잡아주겠죠? 지금은 하부 음영을 잡고 있습니다. 그림자. 기존에 깔았던 조경의 그림자 느낌을 살짝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은 동그란 관목 조경이죠. 저 나무와 나무 사이에 심어질 완충 조경.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조경이 건물과 사이트가 만날 때 완충작용을 해준다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죠? 특히 아파트 조경할 때는 큰 도로가 있을 경우에 그 도로와 우리 단지 사이에 이 큰 조경을 많이 넣죠. 그게 이제 완충 녹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조경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어디서 또 주워들은 거 있어가지고 조금 아는 척 하는 거죠. 이렇게 동그란 감목 배치를 끝내고 살짝 그림자를 넣어서 어색하지 않도록 그림자를 넣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하이라이트 약간 밝게 해주고, 물론 가우셔 블러가 아니고 패드 값을 먹인 라소툴로 금방 선택을 한 겁니다. 부드럽게. 그래서 빛 받는 부분의 색감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하부를 좀 더 어둡게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붕 떠 보이는데. 그렇죠. 퀵 마스크. 이때는 퀵 마스크를 많이 안 썼네. 라소 툴로 다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뭐로 가도 솔로만 가면 된다고. 하부 쓸데없는 부분 지우개를 지우면서, 참 멀리서 보면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참 쓸데없이 디테일했네요. 그림자가 합쳐가지고 조경과 조경 사이에 이렇게 땡땡땡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 조절 전체적으로 맨 앞부분이니까. 자, 저 가운데 나무들도 좀 어색하죠? 색감이. 그쵸? 음영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야, 저또 저렇게 또 굴곡까지 표현하는 저 꼼꼼한 음영. 라소툴로 이렇게 패드값 먹인 라소툴입니다. 그렇죠? 부드럽게 선색이 되죠? 패드값은 한 5 정도 먹인 것 같은데,
Shift 키 누른 상태로 라소 툴러 선택하고 있는 거죠. 저런 부분에도 그림자가 생길 거예요. 그냥 대충 먹인 것보다는 확실히 느낌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이런 종류의 나무라면 보통 나무는 그냥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브러쉬로 그죠? 그냥 큐마스크 브러쉬로 슬슬슬 문대가지고 작업하면 되는데 이 놈은 약간 입체감이 있는 나무라서 이렇게 굴곡지게 약간 좀 디테일하게 따내는 작업을 한 거지 일일이 이렇게 따라 하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죠? 자, 저렇게 전체적인 색감을 보고 완성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대충 된 것 같은데 그죠? 사람만 넣으면 끝인가? 저 음영진 부분의 그림자가 마음에 안 드나? 이때 작업 중에 이제 수정 체크가 자꾸 넘어와가지고 작업 도중에도 계속해서 이미 끝났던 작업에 또 디벨롭을 하고 또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무슨 색상에 대한 수정사항이 넘어왔나 본데요. 그래서 유리 부분을 다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저분 아까 주황색 그쵸 유리였죠. 음영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콘트라스트를 떨어뜨리고 희한 값을 올려서 블루톤 유리?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네요. 내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저기 세로로 쭉쭉 지나가는 유리 부분에 색감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블루톤. 자, 이 부분은 약간 앞으로 빨리 돌려볼까요? 자, 150%. 이 부분에 저희 그림자도 라소 툴로 따내서, 그죠? 저쪽에 좀 유리가 벽과 만나는 게 아니라 저 파고 들어가는 느낌 때문에 이렇게 좀 디테일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색감을 조율하면서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좀 유리가 지저분해 보이네요. 그죠? 너무 저렇게 막 반사도 많이 되고 반사랄까? 저 유리 내부의 색도 너무 많고 커튼홀 아니면서 커튼홀 느낌이 나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 이 부분 유리 선택해서 콘트라스트를 올려가지고 색감에 대한 진짜 지속적인 수정사항으로 이때 수정사항에 대한 그 JPG 파일도 보여드리면은 좀 도움될 것 같은데 오래된 영상이라 가지고 참 그런 게 좀 아쉽네요. 그죠? 이 원본 영상을 다운받아 보신 분들도 다시 이 해설 영상을 보더라도 좀 더 도움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해설을 해드리는 건데 딱히 도움될 것 같지도 않은 느낌. 자, 저기 밝은 유리 부분을 선택을 해서 좀 더 하이라이트를 주려고 하는 것 같네요.